내 집에 편히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월급을 준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달콤하고 안심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제도라면 너도 나도 가입해야 할 텐데 최근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률은 전체 대상 주택의 고작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9%는 이 제도를 외면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파트 한 채만 믿고 섣불리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날리고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한 평범한 은퇴자의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무역회사에서 쉼없이 일해온 최정수 부장님. 1년 뒤면 정년퇴직입니다. 두 아들은 결혼시켜 내보냈고 이제 아내와 둘이 오붓하게 살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그의 피땀 어린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매일 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남짓? 이걸로는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두 사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밤잠을 설치던 중 최 부장님은 주택연금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 통장. 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자 담당자는 미소와 함께 그의 모든 걱정을 씻어주는 듯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폭락해도 약속된 연금액은 평생 보장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는 차액은 자녀분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되니 아무 손해가 없으시죠. 이거다. 최 부장님은 매달 150만 원가량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아내와 작은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여행하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고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것도 잠시 3년째 되던 해부터 최 부장님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달리 들썩이며 아파트 값이 8억 원을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정타는 퇴직 동기 모임에서 터졌습니다. 한 친구가 나는 아파트 팔아서 3억 차익 보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 사서 편하게 산다. 고 자랑하는 말에 최 부장님은 애써 웃었지만 속이 타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의 한숨 섞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가입만 안 했어도 지금 2억을 버는 거였어요. 당신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잠이 안 와요. 후회와 아쉬움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결국 해지를 결심한 최 부장님.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는 인생 최대의 충격에 빠집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지하시려면 그동안 받으신 연금 원금 5,400만 원에 연체이율까지 적용된 이자 약 350만 원을 더해 총 5,750만 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가입 시 납부하신 초기 보증료 900만 원은 소멸성 비용이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해지를 위해선 1,000만 원에 가까운 생돈을 그대로 날려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번 해지하시면 현행 규정상 3년간은 이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십니다. 라는 차가운 설명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부장님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제 그는 오르는 집값 뉴스를 볼 때마다 기쁨이 아닌 쓰라린 후회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과 함께 10년간 주택연금을 받으며 소박하게 살던 윤서진 여사님. 남편이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노후를 위해 당연히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큰아들과 사업을 하는 작은아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은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 그 큰 집에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알아보니 지금 집값이 10억이 넘어요. 연금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얻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속받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으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눈앞의 상속 이익 때문에 동의를 거부하면 배우자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한 경제 전문지 기사에 따르면 이런 집안 싸움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는 신탁 방식도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선택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여사님은 자식들의 냉정한 계산 앞에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선 두 사례는 주택연금이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세 가지의 커다란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과의 충돌, 즉 자녀 상속 문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실태조사에서도 가입을 망설이는 압도적 1위 이유는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기대보다 적은 월지급금의 현실입니다. 6억 원짜리 집을 맡겨도 월 수령액은 10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고려하면 이 돈으로 어떻게 사나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복병, 바로 황금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제약입니다. 만약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1년 이상 입소하거나 손주를 봐주기 위해 자녀 집에 몇 달만 머물러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윤서진 여사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주택연금, 그럼 가입하지 말아야 할 악마의 상품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날카로운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활용한다면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인 노후 현금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훌륭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떻게, 언제 활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4단계 현명한 자기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것만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성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투자자인가, 생활인인가? 재테크나 부동산 시세 변화에 민감하고 남과 비교하며 손해보는 감정을 견디기 힘든 성격이라면 주택연금은 매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집값 등락 뉴스에 일일비하며 후회할 사람인가? 주택연금은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더 큰 가치를 두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가족회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서진 여사님의 비극은 바로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모든 자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자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다. 이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들으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갈등이 우려된다면 배우자 자동 승계가 가능한 신탁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설마 내가 요양원에 가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이 집에 계속 살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중에 자녀와 합가할 계획이 있는가?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갈 생각은 없는가? 나의 건강, 생활 패턴의 변화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집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설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평생 월급이 아닌 보조 용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액만으로 황제처럼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주식이 아닌 든든한 반찬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원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연금은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주는 보조현금 흐름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가입 전 나의 한 달 최소 생활비와 모든 예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택연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후회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불안하다고 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가치관, 가족관계,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최선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점검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경험이 모여 우리 모두의 든든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